은퇴하면 모든 게 편안하고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맞이해보니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단 하나가 저를 계속 괴롭히네요. 누구나 은퇴를 꿈꿉니다.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 되니까요.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막상 그 시기를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자유로운 시간보다 더 무거운 공허함, 경제적 여유보다 더 중요한 의미 있는 하루,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의 연결이 얼마나 절실해지는지를요. 저는 올해 은퇴 5년 차입니다. 공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하고 명예롭게 퇴직했지만 오늘 이야기할 단 하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 준비라고 하면 흔히 돈을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일정 수준의 자산, 연금, 건강보험, 주거 안정성. 이게 갖춰져야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걸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생겼습니다. 하루가 흘러도 누구에게도 연락 오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도 점점 잊혀져가는 느낌.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노후 준비는 관계입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의, 보고, 회식, 출장 자연스레 관계가 유지됐죠.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관계는 뿌리째 사라졌습니다. 연락하던 사람들도 서서히 멀어지고 회사 밖에서의 인간관계는 거의 없었거든요. 문제는 그게 혼자인 게 익숙해서가 아니라 혼자가 되어버린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실제 사례 3가지를 공유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 이야기만큼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례. 무너진 하루의 리듬. 퇴직한 첫 해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알람 없이 눈 뜨고 늦잠도 자고 한가하게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그게 딱 3개월이더군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오늘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삶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퇴직 전에는 스케줄이 가득한 게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스케줄이 없는 게 고통이었죠. 하루를 계획 없이 보내면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도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전에 일하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뭐하냐? 묻고는 스스로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부러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작은 목표를 세워서 하루를 채우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은퇴 후의 리듬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의 핵심은 사랑과 연결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내가 사라지는 기분. 퇴직 후 2년쯤 지났을 때 가족들과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편한 사람이지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도 사회적 역할도 점점 희미해진다는 걸 체감한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 시도한 것이 지역 커뮤니티 참여였습니다.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글쓰기 모임, 걷기 모임까지. 이런 활동에서 얻은 건 단순한 대화나 친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사회는 우리를 퇴직시켰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워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작은 역할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인생 후반전에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 진짜 대화의 부재. 퇴직 후에도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골프 치고 식사하고 잡담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밖에서는 웃다가 집에서는 왜 그렇게 말이 없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생각해보니 밖에서는 겉도는 얘기만 하고 진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진짜 이야기하는 날을 만들자. 예전 직장 동료 셋과 함께 책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각자의 외로움, 가족 이야기, 건강 걱정, 돈에 대한 불안까지 그 모임에서 우린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관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 삶에서 제일 두려운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아가는 삶입니다. 돈은 숫자지만 관계는 감정이고 존재입니다. 퇴직 전에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공부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퇴직금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당신을 찾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가장 후회했던 노후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결국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하지?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은 있어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관계를 확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속을 원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연결 욕구는 음식이나 수면만큼 강력한 욕구입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뇌에서 고통을 처리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육체적 통증과 비슷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심심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외로움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1.5배, 우울증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립감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작은 연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에게 오늘도 힘내세요 인사하는 것, 주말마다 가는 시장의 상인에게 이거 맛있죠? 물어보는 것, 매주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심리학적으로 반복된 노출 효과 익스포저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기고 낯선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효과는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에게도 통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 머물고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역할의 회복입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작은 교회나 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강의를 열거나 초등학교 근처에서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거나 글쓰기를 좋아하신다면 동네 소식지를 자원으로 만들어보는 일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이 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자기 효능감 셀프-마이너스 에피케시 때문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이 감정이 높을수록 우울감과 무기력이 줄고 행동력이 커지고 사회적 참여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작은 역할 하나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촉매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 즉 공통 관심 기반 네트워크는 진입 장벽이 낮고 지속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걷기 모임, 사진 동호회, 가드닝 클래스, 혹은 요즘은 은퇴남 밴드, 시니어 코딩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어떤 모임이든 포인트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얼굴을 비추고 이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 남편이 집에만 있는 걸 가족들은 오히려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각자 삶의 리듬이 있었는데 은퇴한 사람이 그걸 갑자기 바꿔버리거든요. 이럴 땐 가족과도 은퇴 후에 생활 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가사나 육아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협의하면 갈등이 줄어들고 새로운 가족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다시 자신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퇴직했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관계는 그 현역의 에너지를 계속 흐르게 만드는 파이프와도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내 삶에 새로운 연결을 설계해보세요. 문득 생각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고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둘러보시고 작은 관심을 따라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노년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줄 겁니다.